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월요일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과는 또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끝나기 직전에 투매가 나왔습니다. 일단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결렬이 될 것이다라는 소문에서 확인이 되는 순간 투매로 이어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급락으로 이어졌었는데요. 일단은 주말 동안에 어느 정도 뉴스 플로우가 진행이 됐고요. 진정이 되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일단 거래소 코스닥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긴 한데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북 경협주들 지난주 한 평균 10%가 넘게 장 후반에 급락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대북 경협과 오히려 관련이 적고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당연히 코스닥이 시총 상위에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 말 그대로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업종별 흐름을 보니 코스피 같은 경우엔 전기전자 보합세고요. 운송장비 낙폭이 크고 화학 종목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시총 상위 포진해 있는 대다수의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오히려 엔터나 2차 전지, 수소, 대북 경협 등의 섹터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현 시장 지난주 금요일 조정은 받은 뒤에 지금 안정세를 찾아 들어가고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페이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대북 경협주들이 다시 올라오기보다는 시장이 안정을 찾기보다는 덜 오른 종목 위주로 지금 자금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월요일장부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북미 대화가 결렬된 이후의 시장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중국이나 유럽 쪽 이야기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올해 무역금융을 지난해보다 15조 3천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수출 단계별로 8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35조 7천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수출 선적 뒤 수출 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1조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다음 달 신설합니다. 한국은행은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회담 결렬 우려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28일 주가와 환율이 약세를 보였는데 북미 대화가 이어진다는 기대로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나 무역 제한 조치를 낮추는 것을 제안했고 미국도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의 상당 부분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미중 협상은 이달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에서 정식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정도까지 진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러 강세를 다시 비판하고 나서며 달러 가치가 하락세를 보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달러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세계 외환 시장에서 1달러당 최저 111.78엔까지 떨어졌습니다. 또한 달러는 1유로당 1.1382달러로 0.3% 떨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지난 2일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탓에 달러가 강세라고 비난한 이후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입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는 말씀드린 대로 2200선은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보합권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2214포인트에서 조금의 강세 흐름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내 2200선이 장중에 무너지기도 했고요. 하락 전환되진 않았는데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살짝 위로 올라와 있는 정도로 2200선 터치하는 정도로 움직이는데 일단 수급 주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많습니다. 1462억 원 그리고 개인도 317억 원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1667억 원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금융투자 쪽과 연기금이 주로 삽니다. 연기금은 매수 물량이 37억 원 정도로 많지 않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2,912억 원이나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 받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합권 수준입니다. 화학주들 지금 전체적으로 살짝 오늘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셀트리온 보시면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하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무려 3%가 넘게 빠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순항 중이고요. 포스코, 한국전력, 네이버 올라가는데 한국전력,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세 이어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이 조정이 살짝 나오는데 현대모비스 일단 운송장비 업종들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이 3%가 넘습니다. 신한지주도 조정이 나오고요. LG생건 같은 경우에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1% 초반대의 상승 흐름이 가져갑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2%가 넘는 급등입니다. 거래소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750포인트 부근까지 단숨에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741부터 출발한 지수가 지금 747, 8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장중에 조정 거의 없었던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사줍니다. 거래소와는 정말 수급도 다르네요. 1694억 원 사주고요. 기관 74억 원 사주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선 투신 연기금이 사고 반대로 금융투자 쪽에서 팝니다. 한마디로 개인은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팔고 있긴 한데 기관 외국인의 포지션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거래소와 코스닥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보셔도 현저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동안 좀 많이 못 가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이 오랜만에 올라오고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 4%의 급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CJ ENM, 포스코 캠텍 같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아닌 종목들은 오늘 조정이 나옵니다. CJ ENM 그래도 장중에 3%가 넘게 빠지다가 지금 1% 중반대까지 낙폭 회복을 했고요. 포스코 캠텍 역시 1%의 하락이 나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HLB도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요. 메디톡스도 오랜만에 4%의 좋은 흐름. 코오롱 티슈진도 3% 중반대의 상승입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 빠지는데 특히나 펄어비스가 6%가 넘는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16만 원대를 보입니다. 펄어비스 16만 원대 찍은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도 올라가고요. 제넥신 무려 8%입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4% 올라가고 아난티가 장중에 낙폭이 꽤 컸는데 지금 양봉 떴습니다. 2%대까지 낙폭을 줄였고요. SK머티리얼즈 역시 2.17%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소외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보합권입니다. 1124원 60전, 10전 정도 거의 조정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체크합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2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쪽으로 시장이 흘러갔기 때문에 3일절부터 좀 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께서는 뉴스플로우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벤트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연휴 기간 여러 가지 얘기를 특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투자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솔직히 실망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었었고요. 그와 관련돼서 그래도 어떤 중요한 이벤트를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은 중요한 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미중 무역 전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합의문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정상회담이 3월 중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특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은 오히려 탄력들이 좀 더 강화된 모습들인데 그런 흐름들로 이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국내 시장도 지난 금요일 날 좀 많이 밀렸다가 이에 따른 부분들이 오히려 좀 개선되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기술 분야에 대해서 주도권은 여전히 갈등이 높다. 그리고 미국의 다음 타겟이 어디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유럽이나 일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우려감은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경협주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모멘텀 자체가 상실했다는 관점 쪽에서 주도 섹터는 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시장 분위기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 제조업 지표가 발표됐는데 부진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모두 다 제조업 PMI가 계속 하향하는 기조가 뚜렷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분쟁이 타결되면은 어떤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MSCI 중국 A주의 시가총액이 기존 5%에서 20%로 확대되는 쪽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에 따라서 당연히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우려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시장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쪽도 그나마 안도의 한숨은 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지수 관련된 변화를 봤을 때 외국인에 대한 입장들이 적어도 확대 편입과 관련된 5월 말일까지는 지수와 관련된 영향력들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쪽에서 오히려 종목 중심의 변화가 좀 더 눈에 띄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이어질 일정들이나 뉴스플로우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가장 먼저 중국의 양회죠. 예. 3월 3일 날 정협과 함께 3월 5일 전인대가 이어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목표치와 또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3월 5일 화요일 날은 미국과 중국 모두 서비스 PMI 지수가 발표됐는데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는 양호합니다. 그런 쪽에서 그나마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3월 6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12월 무역 수지가 발표될 예정인데 어떤 무역 수지 관련된 적자 폭이 그래도 축소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변화가 나오고 있는 기조인데 무역 분쟁을 통해서 적자 폭이 이만큼 줄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의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그나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는 쪽에서 연준의 인내심을 발휘할 정도의 어떤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긍정적인 코멘트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3월 7일 목요일 날은 유럽 쪽의 시선이 모여질 것 같습니다. ECB 통화정책회의와 함께 경제성장 전망치를 발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기 둔화 움직임을 봤을 때 비둘기파 시각이 우세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TLTRO라고 하는 새로운 장기대출 프로그램 관련된 쪽에서 소개가 되는지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월 8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중국의 2월 무역 수지 그리고 2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특히 고용 동향 보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아무래도 실업률은 소폭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고용 자체가 약간 어떤 1월 달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단순히 날짜 때문이다 안쪽이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난데 어떤 고용에 대한 흔들림이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한국의 1월 국제 수지가 같은 날 발표가 될 예정인데 무역 수지는 반도체 쪽이 급감하면서 상당히 흔들리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외화로 벌어들이는 즉 수출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남북 헤딩 모드가 좀 한 단계 깨진 흐름들 쪽에서 다시 한번 환율이 1130원대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주는지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주시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에 주요 일정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연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북미 정상회담 끝나면 우리 이야기 좀 자세히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해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 되면 좋은 건데 소장님께서도 이게 지금 흘러가는 걸로 봐서 별거 없을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더 심각하게 불발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들 지난주 금요일에 말 그대로 패닉 상태였고요. 오늘 시장까지도 여파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정이 갈 수 있는 여파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주 있었던 그 3.1절 전날에 그 하노이 회담 결렬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드라마틱했습니다.
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 나라가 아니다. 역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다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회담 결렬은 이른바 뭐 남북 경협주, 대북 경협주 이런 쪽에는 어느 정도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번에 확인된 것은 결코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지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 남북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절대 어떤 막연한 낙관론 내지는 어떤 낭만적인 접근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굉장히 냉혹한 현실이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 많은 테마주가 있고 경협주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현대건설 아니겠습니까?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은 작년에 이미 뭐 우리 남북 정상회담 이런 무렵해서 이미 그 한바탕 했다는 것이 현대건설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부분 보시면은 결국 지난주 하노이 회담 결렬로 인해서 작년 11월 이후 추세선이 깨졌고요. 오늘도 지금 이제 결국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대표적인 주가 하나 더 보시죠. 아난티도 보신다면은 여기가 PER이 퍼가 한 600배 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즉 적자냐 흑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정도의 회사가 아난티만 하더라도 저런 식의 모습입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거죠. 이 경협주, 테마주 쪽의 투자라는 것은 또 그들만의 리그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고, 또 여기에서는 단기간에 어떤 엄청난 수익을 갖다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언제든지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 각오하고 들어가는 사람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하는 거 한번 뭐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보아서는 뭐 이렇게 지금 이것이 당장 반등이 나서거나 뭐 기존의 어떤 테마에 의해서 회복세를 갖다가 보일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재료는 현재로서는 찾기가 힘든 국면입니다. 일단은 당장 무너져버린 투시 그리고 노출된 재료 그리고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반등이 나오거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미국 쪽 상황부터 보자면 뭐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 빈손으로 지금 돌아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국 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비난 여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이제 코어의 폭로가 있었고요. 특검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사면 초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에는 뭐 여러 가지 위기에서 잘 넘어가는 모습도 보여줬고 트럼프식의 정치 행보가 있었는데 이번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닥이 나오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쨌거나 뭐 미국 언론들이야 원래부터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호적이지 않았죠. 이번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견해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정치인으로서의 또 대통령으로서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즉 어정쩡한 오히려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경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얼렁뚱땅 대충 좀 위험한 타결에 이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결렬로 택한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많은 뭐 이렇게 언론에서의 그 해석과 그게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이거는 오히려 요즘 뭐 정부에 보고를 할 수 있는 유튜브 같은 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더 정확한 어떤 해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보내드린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저는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나중에 역사적으로 제2의 레이건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제2의 닉슨이 될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지금 왼쪽에 저 트럼프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의 1987년 중거리 핵 전력 조약 서명식인데요. 백악관에서 있었던 사진이죠. 장면입니다. 저거는 진짜 이른바 냉전 시대를 갖다가 마무리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었고 지금 저것도 3번에 걸친 중간에 자리를 박차는 2차 회담도 있었고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런 식으로 북미 회담도 갈 것인지 아니면 재선까지 성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달러와 금 간의 그 연관 관계를 갖다가 끊었던 닉슨 대통령처럼 또 한 번 뭐 감당할 수 없는 미국의 국가 부채라든지 뭐 달러 가치의 폭락 이런 것 갖다가 유발하게 될 것인지 등등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하노이에서의 결렬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는 다 이번에 만회하는 그런 전략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좀 보니 생각보다 예측보다 더 오래 베트남에 머물렀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지금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양새인데 일단 베트남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좀 이어가고자 한다라는 행보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개방정책 도이모이가 다시금 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회의적입니다. 예.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되고 사실상 이번에 미국의 제안은 그거였습니다. 우리 쪽이 붙어라. 우리 쪽이 붙고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살려주겠다. 경제적으로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끝끝내 마지막 부분에서 안 됐다는 것이죠. 굉장히 뭐 베트남에서의 남은 일정 화면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을 보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냥 돌아오기는 못하고요. 애초에 잡혀있던 일정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맥빠진 상황이죠. 뭐 도이모이가 됐건 뭐가 됐건 홍요 백묘가 됐건 돈이 필요한데요. 지금 당장 이번에 돌아가서 또 어떤 식으로 그거 하게 될지 또 돌아가는 길도 저렇게 뭐 기차로 돌아가는 저 상황 좀 뭐 깝깝한 상황이고 이 사안을 뭐 제가 길게 얘기하기는 좀 예민하기도 하고 저도 좀 자신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쪽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다 연관성이 있는데 그리고 3월 이맘때쯤이면 이제 이쪽 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양회 전대 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벌써 양회가 개막을 했더라고요. 당연히 경기부양책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주로 나올 것으로 소장님 예측됩니까? 예, 뭐 뻔한 얘기입니다. 예, 뭐 예. 재정 확대하고 뭐 기업 대출 지원하면서 그렇게까지 가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제 중국 공산당이나 시진핑 주석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어떤 금융 시스템의 어떤 위험 이런 내용들 다 계속 그게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예상되는 바로는 6.5%였던 작년 성장률 이번에는 뭐 한 6% 정도로 전망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저 화면에 나오는 시진핑 주석 저 숱한 중국 내의 지도부 인사들 또 이렇게 군기 잡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틀어진 만큼 적어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은 이번에 뭐 전인대 양해와 상관없이 그럭저럭 그나마 타결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그게 또 지금 막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상하이 지수 보시면 일주일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하고 전혀 또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3천을 갖다가 상하이 지수 3천을 갖다 넘어섰는데요. 지금 이제 작년에 그 고점 대비 하락폭의 50% 절반이 3천이었다고 본다면은 지금 벌써 저렇게 올라온 거 추세로 봐서는 적어도 뭐 아직 한 150포인트 남짓 150포인트 정도의 추가 상승 그 이후까지도 한번 뭐 계속해서 시장을 달려보지 않겠느냐. 지난주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빚을 내가면서까지 지금 시장에 올인하고 있고 또 MSCI 이머징 지수에서도 비중 확대 예상대로 되었고 그만큼 외국 자본의 유입이 기대되고 그런 상황 하에서 경기 상황이나 뭐 중국에서의 어떤 부양책과 상관없이 지금 가장 핫한 시장 지금 좀 뭔가 모두가 그냥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한번 중국 하면서 한번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 상황. 뭐 당분간은 중국은 조금 이 정도 갖고 과열이라고 하기는 중국 스케일이 안 맞죠. 뭐 더 가팔라져야 되고 더 높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 이유가 이제 조심하면서 접근해야 될 단계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의 중국의 뭐 여러 가지 상승 폭을 보면 이거보다 가팔랐다. 이 정도는 뭐 대륙 스케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자면 지금 올해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보는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은도 뭐 최근 해외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좀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방 압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뭐 하반기 정도에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중국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 예. 그리고 뭐 중국 경기 하방 압력 이런 얘기는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합니다만 글쎄요 그 부분도 조금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중국의 최근에 나왔던 그 차이신에서 발표했던 PMI 지수라든지 중국 경기 선행지수 등등 봤을 때 지표상으로는 조금 돈이 저렇게 한번 좀 빚을 내서라도 한번 몰려들 만한 그런 어떤 미묘한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작년 4분기 돈줄을 조인다. 그리고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로 진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흉흉한 소리가 들었던 그때와는 달리 지금 해바뀌면서 한 2달 열심히 달려왔던 시장이 아직은 그 여운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불같은 시세를 갖다가 한번 연출해보고자 하는 그런 그것이 보이는데 글쎄요. 미국 정신은 조금 이렇게 차트 잠깐 보여주신다면은 S&P 500을 일간 차트로 보시더라도 조금 이렇게 볼끝이 좀 무뎌지는 느낌이 좀 들만한 그런 상황이고, 네, 지금 나오는 대로 그렇죠. 오른쪽 거북이 조금 이제 무뎌진다는 느낌이 들고, 나스닥도 한번 보여주신다면은요. 나스닥은 위클리로 보신다면은 이제 추세선, 즉 2016년 2월 11일 이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6년 2월 이후의 추세선을 갖다가 깨고 내려왔던 작년 4분기 이후 반등. 그러나 우선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의 랠리 기울기와 폭을 보시면은 참 어쨌거나 이번 1, 2월, 작년 12월 하순부터의 랠리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저렇게 조금 지금 과연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좀 이제 살펴야 되는 그런 기술적 레벨까지는 왔습니다만, 중국은 하도 주변에서 중국 하고 있고 뭔가 흥행이 필요하고 그 흥행의 요건에 맞추기로는 지금 중국만한 데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중국은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스토리,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주식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 첫 거래일이기도 하고요. 첫 주인데 일단 진짜 많아요. 4분기 GDP 발표 있고요. 연준 베이지북 공개, ECB 통화정책회의, 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어떻다고 3월은 예측이 됩니까? 3월은 이제 1, 2월 랠리가 계속 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이제 1, 2월 그렇게 급하게 달려왔으니 조금 숨고르기 조정을 받고 가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정덕 앵커 말씀하신 그런 이 지표들이나 데이터들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가야 되겠죠. 이번 주 20일도 있고 주말에 가면 또 미국 고용 지표도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국면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장은 코스닥 저렇게 막 날아가고 2% 올라가는데 코스피가 저렇게 약보합이다 하는 장에서 느낄 수 있겠다시피 우리 장은 또 지난번 목요일날 하노이 회담 결렬의 어떤 여파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약간 지금 잡초들만 가는 장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뭘 보고 우리 시장에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냥 딴 데 더 희망이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살기 힘들어지는 땅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세먼지 오늘 내일 중에 해결될 아닌 것 같고 1, 2년 내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우리가 지금 주식을 들고 가야 되나 손절을 쳐야 되나 다 담궈야 되나 이런 얘기하기에는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 조건이 너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번 달 시장 상황에 대해서 1, 2월에 랠리가 좀 갈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가늠자다. 이대로 간다면 더 가겠지만 일단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선생님, 오늘 출연하셔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좀 더 재미있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데 다음 주에는 좀 오셔가지고 재미있게 좀 같이 해봐요. 네,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 또 종목 3단까지 이어가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